What? What? 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현재 제가 먹고 있는 약입니다. 한 5개 정도를 먹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뇨, 혈당 조절하는 약입니다. 이것도 당뇨, 혈당 조절약이고요. 이건 혈당 강화하는 당뇨약. 그리고 혈압약. 그리고 혈압이 오니까 고지혈증도 같이 와서 피를 맑게 해준다는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은 지는 한 10년이 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 살이 좀 많이 쪄서 당뇨와 혈압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몸무게도 많이 나갔었고 한번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혈압도 같이 오면서 약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10년을 넘게 약을 먹다 보니까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많이 약해져서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을 한 2, 3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한 가지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10여 년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에 무리도 오고 면역력과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뇨나 혈압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몸무게도 한 5kg에서 6kg 정도 빠졌고 혈압도 아주 100% 표준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130까지는 이제 내려왔고 당하 혈당 수치도 6.0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배는 좀 나왔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해서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들을 빨리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약을 끊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서 끊어야 되겠죠. 함부로 끊었다가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땀을 빼면 많이 이렇게 조금 혈당도 내려가고 고혈압도 조금 이렇게 잡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하긴 했는데 나름 나이를 들다 보니까 운동량도 많이 좀 줄어들고 뱃살도 좀 많이 나오고 해서 1년 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는 운동량과 이런 어떤 운동 시간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도 5kg 빠지고 몸무게가 빠지니까 혈당도 내려가고 혈압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걸 몸에서 느낄 수 있어요. 운동을 더 좀 꾸준히 게으름 안 피우고 해서 이 약을 모두 끊을 수 있도록 한번 목표를 삼고 건강관리를 해야겠어요. 운동만이 살 길이다.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 10년을 넘게 당뇨약과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매달 병원에 약을 타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게 살려면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네요. 의사왈 힘들어도 억지로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힘들어. 당뇨가 오면서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에 처음엔 걱정이 엄청 됐어요. 식습관도 바꿔보고 매일매일 혈당 수치 측정하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힘들어도 규칙적인 운동도 했습니다. 운동만이 살 길이다. 힘들어. 그래서 당뇨에 좋은 혈당을 내려준다는 온갖 것을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산양류부터 돼지감자, 여주, 바나바 추출물, 강황, 이름 모를 약재 등등. 당뇨에 좋다는 현미밥은 얼마 전까지 무려 10년 넘게 삼시세끼 먹었습니다. 현미 100%로 지은 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까실까실한 현미밥은 정말 맛없습니다. 그런데 혈당을 내리는 데 좋다는 것들을 수년간 먹으며 몸으로 체험해 보았지만
생각만큼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면역 기능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만으로는 절대 혈당을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어요. 이 약들을 끊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운동만이 살 길이다. 요즘은 식생활이나 스트레스, 생활 패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30, 40대 젊은 나이에도 당뇨,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많다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50대로 접어들면 대부분 사람이 당뇨나 혈압약 한 가지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당뇨와 고혈압은 상당히 흔한 질병이 된 것 같아요. 몇 해 전부터 아래 치아 하나가 계속 흔들려서 음식을 씹는데 너무 불편해졌어요. 바빠서 계속 미루다가 작년 초에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당뇨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뇨에 좋다는 혈당을 내려준다는 음식과 약재, 현미밥만 그렇게나 많이 먹었는데도 작년 초에 당화혈색소가 8.6이나 나왔어요. 사실 너무 높아서 저도 놀랐어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데 임플란트도 못하고 이러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운동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운동만이 살 길이다. 이제 조금씩 뱃살이 줄어들고 몸무게가 빠지고 근육량이 늘면서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음식보다 운동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TV에서 아침 방송을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당뇨 합병증이 무섭다는 겁주는 방송이죠. 힘들어.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음식이 좋다, 어떤 식물로 만든 약이 좋다는 스폰 받은 광고로 느껴지는 방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관계가 맞는 의사나 약사 한두 명을 끼워서 신뢰성을 높이는 조미료도 넣어가면서요. 지금의 목표는 약을 서서히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늘리면서 혈당 수치와 혈압은 내려가고 있지만 약을 10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하다 보니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많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떤 의사는 혈압약과 당뇨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의사는 약을 끊으면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장기 복용을 해도 괜찮다고도 하네요. 무엇이 맞을까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약을 끊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지만 운동만이 최선의 방법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 여기는 제가 운동을 하는 단지 내 작은 헬스장입니다. 저는 유산소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웨이트를 40-50분 하고 있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 특히 빨리 걷기 30분, 조깅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몸으로 느끼는 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처럼 당뇨와 혈압약을 오래 먹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효과가 없는 분이 있다면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당뇨 합병증이 무섭기는 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썸뜻썸뜻한 합병증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야기해드립니다. 당뇨 합병증은 장기 손상, 시력 문제,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 등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뇨병이 관리되지 않거나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 긴 시간 동안 고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 눈, 신경 등 다양한 장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 손상은 특히 중요한데 이는 심각한 신장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이는 종종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또 망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시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망막병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적시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시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주변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손발의 저림감, 통증, 근육 악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생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뇨 합병증이 오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뜩섬뜩한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 힘들어도 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힘들어도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만이 살 길이다. 당뇨 합병증도 무섭고 약을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의사와 반대로 약을 끊으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서 요즘 대세인 AI에게 운동으로 당뇨약,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나 물어봤습니다. AI 답변은 이렇게 나왔어요. 당뇨병과 혈압약을 운동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성과 다양성. 당뇨병과 고혈압은 각각 복잡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원인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당뇨약이나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은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하여 의사가 처방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2. 운동의 보조적 역할. 운동은 당뇨병 관리와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개인 맞춤형 접근. 각 개인의 건강 상태, 병력, 혈당 및 혈압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와 운동의 조합이 최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필요 없어질 수 있지만 이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은 누적된 통합 빅데이터의 취합 자료를 근거로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100% 맞는 말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네요. AI가 운동으로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모두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길 바랬거든요. 저와 같은 50대가 되면 이제는 당뇨와 혈압과는 친구처럼 잘 지내야 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적정한 체중 유지,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고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혈액순환 개선제나 골다공증과 뼈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음식도 가면 체하듯 바쁜 생활에서 모든 것을 챙겨 먹고 살 수는 없지요.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운동만이 살 길이다. 힘들어.